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선수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많은 만남과 선택들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세상에 날고기는 실력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실력만 있다고 해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선 실력에 비해 기회를 잡아서 대성의 길을 열기도 하죠. 손흥민은 먼저 손흥정 아버지의 축구 철학 아래 도박과도 같은 선택이 대성의 길을 열게 한 것은 분명합니다. 도박과 같은 선택이라 함은 학교 축구부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축구를 배웠다는 것이고, 지겹고 외로웠던 훈련으로 기본기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세상은 연주를 무시할 순 없나 봅니다. 아버지와 명지대 1년 선후배 사이였던 최진한 감독이 손흥민의 실력을 확인하고 손흥민의 춘천고등학교 진학을 만류하면서 통하지 않자 어머니를 설득해서 자신이 지도하고 있던 서울 동북고등학교로 진학을 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진한 감독은 손흥민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현대 축구의 흐름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그 스피드에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흥민이가 있는 독일과 잉글랜드는 스피드와 피지컬의 비중이 크다. 아버지도 현역 시절 무척 빨랐다. 흥민이는 스피드는 타고난 셈이다. 그땐 키는 커도 몸은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단단해졌더라. 성장할수록 유럽 무대에서 더욱 잘 통할 것이다. 손흥민은 누구에게도 말을 잘 붙였다. 혼을 내도 주눅들지 않고 금세 밝아졌다. 손흥민은 서울에서 있는 만큼 실력이 알려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죠. 손흥민은 2008년 또 운명을 바꿔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몽준 회장과의 만남입니다. 정몽규가 아닙니다. 2008년 대한축구협회에서 우수선수 해외 유학 프로젝트에 뽑혀서 함부르크 유스의 시험식으로 보내졌고, 거기서 인정받으면서 함부르크와 이제 계약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건 손흥민이 실력으로 함부르크에서 인정받았었죠. 손흥민은 유학을 다녀온 뒤에 곧바로 U17 대표팀에 차출이 됩니다. 이때 손흥민을 발탁한 감독은 바로 이광종 감독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52세의 젊은 나이에 백혈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광종 감독은 미래에 꼭 국가대표 감독을 해야 하는 분이라고 축구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던 감독입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는 12년 만에 한국의 금메달을 안겨줬던 감독이고, 손흥민을 2009년 U17 월드컵 때 발탁했고, 손흥민의 대활약과 함께 조별리그 통과는 물론이고 16강을 넘어서 8강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무려 22년 만에 한국이 8강에 올랐던 것이죠. 손흥민은 5경기 전부 선발 출전을 하는 미친 체력을 보여주었고 3골을 넣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엄청난 중거리 슛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베스트 골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광종 감독이 손흥민을 뽑지 않았다면 해외 스카우터 전문가들에게 또 눈도장이 찍혔을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광종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서 슈팅력과 개인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쉽게 골을 넣는다고 했고, 이후에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끝까지 손흥민을 차출하려고 시도하면서 한국의 전력을 강화시키고 손흥민의 병역 면제를 위해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U17 월드컵 이 대회로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팀들의 러브콜이 있었고, 유학을 갔었던 함부르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런 활약들과 더불어서 이제 독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에게 이광종 감독은 은인 같은 분인데, 하필 이 감독이 세상을 떠날 때 손흥민은 토트넘 이적 후 1년을 매우 힘들게 보내면서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 보니까 2년 차에 감독에게 인정받아야 할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즌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세상을 떠났다 보니까 손흥민은 한국으로 올 수도 없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이광종 감독의 스페셜 영상을 남기기도 했더라고요. 손흥민의 마음도 많이 아팠겠네요. 손흥민은 함부르크에 데뷔할 때 감독이 아르민 페라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르민 페 감독은 손흥민을 팀의 경쟁이 아닌 팀의 에이스로 평가해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움직임과 방향 전환은 탁월하다. 18살의 나이에 30살 선수들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미 해내고 있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 클래스였던 반니스텔루이가 손흥민과 같은 팀이었는데, 반니스텔루이는 손흥민은 미래다. 함부르크는 그와 함께 많은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그는 어리고 생각이 깊으며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분데스리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구단과 감독과 선수들에게도 인정받은 손흥민은 함부르크 이제 강등 위기에서 구해내는 대활약을 펼치더니 그 다음 시즌에는 함부르크를 7위까지 올려놓는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레버쿠젠으로 이적했을 때는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구단 역사상 가장 비싼 이적료로 오게 되었고, 레버쿠젠 팬들에겐 이미 한국의 전설 차범근의 소속팀이었기 때문에 차범근과의 비교는 필연적이었습니다. 레버쿠젠의 르디 펠러 단장은 손흥민은 빠르고 민첩하며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환상적인 슈팅 능력을 갖췄다. 그는 분데스리가, DFB 포칼, 챔피언스리그에서 우리의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큰 기대를 했고, 실제로 2시즌 연속 리그 4위 안에 들도록 기여했고 14-15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5골을 넣으면서 16강 진출도 성공시키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16강에서 승부차기 패배만 아니었다면 더 높은 곳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이때부터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선수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이 레버쿠젠을 떠난 이유는 손흥정 아버지가 직접 비화를 밝혔는데, 이미 토트넘과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손흥민은 이미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손흥민을 불신하면서 계속 교체하는 걸 보고 손흥정 감독도 매우 화가 났었고, 토트넘과의 협상이 결렬 직전이 되려 하자 손흥정 감독이 직접 단장을 찾아가면서 다시 런던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레버쿠젠을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레버쿠젠은 손흥민에게 좋은 기억도 있지만 정이 가지 않는 구단일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레버쿠젠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된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야유를 퍼붓고 오물을 투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죠. 2014년 아시안게임도 안 보냈었고, 레버쿠젠은 이제 끝! 그리고 이제 손흥민은 포체티노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을 맡기 전부터 손흥민을 원했던 감독입니다.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로도 측면에서 뛸 수 있다,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작별한 이후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시기에 손흥민을 다시 한번 평가하길, 내가 사우스햄튼에 있던 2013년부터 손흥민을 데려오고 싶었다. 본인은 물론 가족과도 만났다. 당시엔 손흥민이 너무 어려서 레버쿠젠에 남길 원했다. 이후에도 그를 계속 지켜보며 성장세를 확인했다. 손흥민은 내가 토트넘에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영입하고 싶은 선수였고 토트넘에서 함께할 기회가 있었다. 우리는 그의 잠재력을 봤고 그의 성장은 환상적이었다. 손흥민은 지금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다. 찬사받을 자격이 있는 선수라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이 미국 감독일 때도 손흥민은 지금 레전드 세계 최고 선수 중 한 명이다라고 극찬했고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MLS에 온 덕분에 리그 수준이 올라가고 전 세계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는 리그를 진화시키는 선수다. 손흥민은 놀라운 선수일 뿐 아니라 놀라운 사람이라면서 손흥민의 성품마저도 극찬을 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애착이 있던 감독이었기 때문에 손흥민은 2200만 파운드의 선수가 3년 만에 8000만 파운드 가치가 되어버렸죠.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손흥민을 득점에 집중시키지 않고 팀플레이에 집중시켰다는 것입니다. 포체티노 감독의 만남도 손흥민에게 큰 영향을 주었죠. 무리뉴 감독 때는 본격적인 월드클래스로 전성기를 누비게 됩니다. 손흥민은 이미 월드클래스 선수임을 증명했다. 더 보여줄 건 없다. 이제는 미디어 당신들이 그렇게 불러줘야 한다. 나는 손흥민을 한국 선수로 보지 않는다. 세계 최고 선수 중 한 명으로 볼 뿐이다. 손흥민 없이 이 경기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었다. 다들 손흥민처럼만 해라. 그리고 토트넘을 떠난 뒤에 회고 발언으로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팀에서 우승을 노려도 될 선수였다.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진 선수다. 그러니까 토트넘에 있기 아까운 선수라고 한 거죠. 콘테 감독은 토트넘에 부임하자마자 우리는 지금 정말 월드클래스 선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TV로만 볼 때도 인상적이었는데 직접 지도해보니 퀄리티, 질, 강도, 희생, 투지가 다 갖춰진 선수라는 걸 알게 됐다. 손흥민은 좋은 선수가 아니라 톱플레이어, 탑클래스다. 손흥민은 좋은 사람이다. 내 딸의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면 손흥민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흥민을 팀의 주장으로 세우고 손흥민의 마지막 퍼즐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데 함께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 때문에 손흥민이 덕을 본 게 아니라 손흥민 덕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덕을 본 거라고 할 수 있죠. 팀의 수타 위기 속에서도 잡음 하나 나오지 않고 원팀이 될 수 있었던 거 손흥민의 리더십 때문이고 이렇게 팀이 원팀이 될 때 비로소 결과도 낼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줬습니다. 손흥민이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만남들을 전해보았습니다. 컨텐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수영 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밤낮이 바뀌어도 난 행복해. 너의 그 찰칵 그 세레모니 득점왕 어시왕 이젠 캡틴 유럽을 뒤흔든 월드 클래스 웃음 마셔도 레전드야. 손이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 수백 개의 골보다 천만 배의 기쁨을 주잖아. 손 부러지고 금가고 터지고 쓰러져도 한계를 모르는 거친 호흡이 희망을 주잖아. 손의 시대